여기 믿기 힘든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5를 공개한 후로부터 계속 중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고위 간부직의 회의가 부쩍 많아지며 더 나아가 북한까지도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리드입니다. CNN의 국제안보 담당 특파원으로 세계 각지의 군사 동향을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2024년 10월 1일 한국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죠. 거리는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한국의 국군의 날이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행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군사 퍼레이드를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에도 비슷한 광경일 거라 예상했거든요. 아마도 탱크 몇 대와 구식 미사일 몇 기를 전시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들뜬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한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준대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새로운 힘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그저 평범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비하면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행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어요. 군인들의 행진, 전통 의장대의 멋진 공연, 그리고 몇몇 전투기의 고개 비행까지. 물론 훌륭했지만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관중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봐요. 저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이동식 발사대 위에 실린 미사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 크기와 위용은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현무5입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자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가가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현무5의 세부 사양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 마하 5 이상의 속도, 그리고 1000km가 넘는 사거리. 이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이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과시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시민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에게 현무5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 같았어요. 그것은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외국인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비록 한국 국민은 아니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단결력과 자부심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현무5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가의 의지와 능력의 결정체였다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세계에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의 성능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한 나라와 그 국민들의 꿈과 열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 기사를 작성했답니다. 현무5의 등장이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 주변국들의 예상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간을 맞이한 한국 국민들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갈 것입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강화가 아닌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어요. 현무5 미사일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이 사건이 주변국, 특히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CNN 본사에 연락해 중국 취재를 제안했죠. 마이클, 좋은 생각이에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베이징으로 즉시 떠나세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현무5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의 이 놀라운 기술적 진보가 중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단순히 무시할까?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즉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군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긴장된 듯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왔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제 중국 내 정보원 중 한 명인 리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중국 공산당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죠. 리 씨, 무슨 일이 있나요? 도시 전체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리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제 한국에서 공개된 그 미사일 때문이죠.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본부 주변으로 향했죠. 물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지만 밖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한가로워야 할 시간에 건물 주변이 분주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경호원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들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죠. 저녁이 되어갈 무렵 리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시진핑 주석이 회의 도중 갑자기 건강 이상을 호소했대요.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진핑 주석은 항상 강인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리 씨? 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에서 현무5의 능력에 대한 보고가 있었대요. 그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 주석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미사일 때문에 동요하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다음 날 저는 공산당 고위 관료 출신인 장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재 베이징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장 교수님, 현무5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가 항상 작은 형제로 여겼던 나라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의 말에서 중국 지도부의 당혹감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군부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죠. 동시에 외교부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 정책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장 교수의 말은 현무5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변수였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무5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넘어 지역 전체의 역학관계를 재편하는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한국을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이는 향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NN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냈어요. 중국,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의 충격. 시진핑 주석 동요. 군부 긴급 대책 마련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균형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공산당 본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질서가 잡힌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당혹감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베이징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리 씨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큰일이에요. 방금 알게 된 건데 중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북한에 비상 연락을 했대요. 현무5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리 씨,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우연히 이 정보를 듣게 됐대요. 보안 등급이 높은 내용이라 공개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이 정보는 정말 중요했어요. 중국과 북한이 현무5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사일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북한 측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현무5가 가져온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직접 북한 접경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북한 내부 상황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최소한 분위기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 도시인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압록강 너머로 북한의 신의주를 볼 수 있어요.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압록강 변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군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 중국인 상인을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뭔가 이상해요.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에서 큰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였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 들은 게 있나요? 상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국의 새로운 무기 때문이라고 해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이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현무5의 등장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들의 방어 체계로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압록강변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 건너편 신의주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북한에서 갑자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이는 분명 현무에 대한 대응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질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긴장이 고조되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CNN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북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에 대응해 긴급 군사회의 및 훈련 실시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쓰면서 저는 현무가 가져온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반도 지역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 세 나라의 반응이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현무5가 게임 체인저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세계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현무5 미사일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 취재를 이어갔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압록강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죠.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군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고 압록강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속 며칠 동안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폭발음 같은.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 주변에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미사일 관련 실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이들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가끔 큰 폭발음 다음에
긴 침묵이 이어지곤 했대요. 이는 아마도 실험이 실패했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무5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허둥지둥 대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무의 위력을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자칫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봐 걱정도 됐어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CNN 본사에 보내려고 할 때 갑자기 한 군인이 다가와 제 신분을 확인하더라고요.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 지역에서의 취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3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일단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할 순 없었지만 동시에 이 중요한 정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동북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 한국의 신무기의 주변국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되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많은 이들이 이 미사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예측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순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과 북한이 공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정기적인 훈련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이게 현무5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지역 전체의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이 됐어요. 긴장이 고조되면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단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엊그제부터 야간에 이상한 빛과 소리가 목격됐다고 해요. 마치 불꽃놀이 같았어요. 하지만 훨씬 더 크고 무서웠죠. 한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 주변에서 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동북아시아 새로운 군비 경쟁의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되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현무5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추가 취재를 위해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현무5의 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현무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제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무5는 우리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국방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한편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며 협력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중동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현무5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외교 분야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해요. 현무가 가져온 변화는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국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현무5는 우리에게 그만한 발언권을 준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었어요. 현무의 성공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원전, 항공우주산업, 정밀기계공학 등 연관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었죠. 현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현무5의 등장은 단순히 한 무기의 개발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균형을 새롭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이제 한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세계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무5가 열어준 이 새로운 길에서 한국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어요. 현무가 열어준 새로운 시대, 한국의 다음 도전이 무엇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기자 마이클 리더 씨는 바쁜 취재 일정 때문에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긴급한 소식을 빠르게 취재해 주셔서 덕분에 저도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